이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텔레그램 N번방 잠입 취재로 디지털 성착취범들 고발했던 추적단 불꽃. 그 추적단 불꽃에서 활동했던 활동가 중에 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분이 있어요. 박지현 씨. 최근에 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셔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많이 바쁘시죠? 정당에 들어가신 뒤로? 네, 많이 바쁩니다. 기대하셨던 것과 비슷합니까? 뭐 사실 이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을 만큼 이제 일들이 많아서 네, 기대했던 것처럼 네, 많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 거는 불꽃 활동 이후에 실제로 여러 위협에도 시달리셨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을 처음에 주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어차피 밝힌 거, 얼굴과 이름 밝힌 거 마스크를 벗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라는 이제 핑계 덕분에 이제 마스크를 안 벗고 처음에는 좀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텔레그램 가해자들이 제 마스크 벗은 사진을 구하더라고요. 이제 딥페이크 합성을 하려고. 그래서 굳이 이제 코로나라는 핑계가 있는데 벗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 들어가시기로 결심하셨을 때 네. 주위에서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많은 지난 이제 잘못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이제 주변에 이제 우려도 있었고 저도 고민이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보이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더욱더 이제 민주당에 들어오는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민주당을 이제 선택을 했었던 건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이제 심각성을 공감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신 것도 제 이제 결정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제 2020년에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이 디지털 성범죄 이제 대응 추진단 발족식에서 이 디지털 성범죄 이야기에 굉장히 이제 심각성을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반년 안에 경기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이제 원스톱 지원센터가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렇게 추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조금은 미래가 밝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네, 오늘의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치적 선택이라는 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한 명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정치 집단에 대한 믿음, 네. 이 집단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중요한데 민주당이 사실 그 단체장들 성폭력 대응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런 논란도 좀 컸었고 피해 호소인 이런 용어를 쓰기도 네. 했었죠. 그 뒤로 당에 실제로 들어가셨을 때 네. 뭔가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밖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까? 이 당에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오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요. 큰 변화는 없다. 계속해서 이제 잘못을 반성을 하고 또 이제 잘못에 대해서 이제 시인하는 그런 모습을 당에서 계속 이제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현 씨는 입당을 하신 겁니까? 당적을 확보하셨나요? 네, 고민을 하다가 어제 입당을 어제 했습니다. 입당을 하셨군요. 네. 한시적 협력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는 직업 정치인의 길로 가시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크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고요. 지금은 당장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당직을 지금 맡고 계시니까 이 질문도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최근에 김혜경 씨 법카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아직도 진행형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사실 잘못하신 거죠.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정치인의 이제 가족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을 어쨌든 이제 하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중 5번째 복지 공약에 이런 게 있군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전담 수사대를 설치하겠다. 네. 이 공약이 채택되는 과정에 역할을 좀 하신 건가요? 사실 이 공약보단 저는 조금 더 이제 큰 걸 원했는데요. 더 큰 거. 네, 이 공약은 사실 경찰청 내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 설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경찰서 내부 조직으로는 조금 이제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또 나아가서 이제 디지털 상범죄가 정말 빈번하게 이뤄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경찰청 내부 조직으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요. 호주에서는 이 사이버 안전국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총체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좀 더 큰 단위의 이런 사이버 안전국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별도로 완전히 네.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어야 네.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시군요. 정치권에서 지금 젠더 관련 공약들도 많이 내고 있어서 그렇죠.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말고 가장 인상적인 공약을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이 이제 좀 문제적이었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고죄 이제 처벌 강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보고 많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거를 성범죄에 지금, 대한 네. 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 네, 저걸 지금 공약이라고 내놓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성범죄 처벌 강화랑 무고죄 처벌 강화는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는 이 피해자에게 있어 굉장히 큰 2차 가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피해만으로도 힘든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고 또 이제 그 와중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이 무고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큰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는 것 같은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요 공약 중에 하나로 야당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도 제기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은 사실 여성가족부의 좀 기능을 좀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젠더 갈라치기를 위한 그런 나쁜 정치의 표본이라고 정말 생각이 들 정도로 올바르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10대 공약을 발표했을 때도 처음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폐지 공약이 빠져 있다가 이제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일부 몇 명의 목소리가 이제 2030 청년의 이제 좀 전체 목소리 그냥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일부 남성의 좀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공약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2030 중에서도 남성, 그 중에서도 일부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되고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청년들은 그럼 뭐에 반응합니까? 뭘 해야 2030 특히나 여성들이 또 반응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2030 여성이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2030 여성으로서 안전 문제에 가장 안전. 예민하거든요. 내가 당장 화장실을 갈 때 안전할 수 있고 내가 당장 잠을 잘 때 이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아무래도 2030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공약이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초점을 좀 맞추실 계획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둘 다 똑같다, 둘 다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젠더 갈라치기를 하면서 무고죄 강화 공약을 내놓고 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놓는 그런 이제 윤석열 후보와는 좀 정말 이재명 후보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좀 지켜봐 주시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민분들도 국민 여러분들도 올바른 선택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반론 인터뷰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박지원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만큼 오늘부터는 좀 평범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